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덥고 습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무척 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사흘째 폭염경보가,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26도 선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밤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4호 태풍 에어리는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직접 영향을 피했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계속해서 덥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9도에서 34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포항에서 새끼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남성이 검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최근 몇 년 동안 이 일대에서 일어난 길고양이 연쇄살해범이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1일 초등학교 앞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발견된 새끼 고양이의 사체. 그런데 9일 만에 붙잡힌 30대 남성 피의자의 지문 감식 결과 추가 범행에 대한 실마리가 드러났습니다. 우선 지난 2019년 경북 포항의 한 대학교에서 잇따라 일어난 동물 학대와 살해 사건. 4차례에 걸쳐 고양이 발이 잘리거나 사체가 훼손됐는데 사건 현장에는 어김없이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활동을 중단을 해라.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 해가 다 고양이에게 돌아갈 것이다. 6개월 뒤인 2020년 3월에도 포항 시가지에서 벽에 매달린 고양이 사체와 함께 경고문이 발견됐습니다. 이 두 사건의 경고문 내용이 거의 같아 동일 범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범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남성의 지문과 지난 2020년 사건의 경고문에서 채취한 지문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이 남성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경찰은 더 나아가 지난 2019년 이후 포항시 북구 일대에서 일어난 동물 학대 사건 10여 건과의 연관성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동물학대 유형과는 조금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범죄 유형이고요. 동일하게 공개된 장소에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사체를 걸어놨다면 거의 동일범일 가능성이 높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의자의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최근 지역 시민단체가 단체장의 관사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뒤늦게 관사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청 신도시에 개인주택을 구하면 지금의 관사에서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전국의 광역단체장 대다수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택에서 출퇴근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당분간 관사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자바센터입니다. 도청 뒤편에 위치해 있는데 이 중 일부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뜻하는 영어 잡과 어린이 아자를 합친 자바센터는 일자리와 출산율을 늘리자는 의미지만 원래는 대외통상교류관으로 2017년 준공된 건물입니다. 모두 71억 원이 투입됐는데 전체 시설의 5분의 1가량인 174제곱미터, 약 53평이 5년째 도지사 관사로 이용 중입니다. 최근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단체장 관사가 대통령이 단체장을 임명하던 관선 시절의 유물로 민선 시대와 맞지 않는다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시대의 유물이고 권위주의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고요. 최근에 와서는 행정혁신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이 관사를 폐지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관사 폐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관사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철우 지사는 도청 신도시 내 개인주택을 짓거나 구입한 뒤 관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개인주택을 구할 때까지는 관사에 살면서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덧붙였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단독주택 하나 짓는데 이미 금액이 지금 6억 7억이 되고 또 내야 되는 은행 금융 비용이 달 최소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계산해보면 한 500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자도 지금 훨씬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기 집을 지금 못 짓고 있는 거죠. 수익성이 떨어져 신도시 1단계 단독주택 조성이 더딘 만큼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이 지사 측의 계획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관사에서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경북도 개발공사가 소유한 한옥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겁니다. 모두 세 채로 각각 30평 규모인데 현재 공사 측이 매각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한편 경북 북부 9개 시장 군수 관사는 2018년까지 모두 매각됐거나 주민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 중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포항 지역 해수욕장이 9일 개장을 시작으로 경주와 영덕, 울진 지역 해수욕장도 15일에 개장해 8월 21일까지 운영됩니다. 경북 동해안 25개 해수욕장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각종 행사를 3년 만에 재개하고 이른바 노마스크로 개장됩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은 샌드 페스티벌, 칠포 해수욕장에서는 후릿 그물 체험 행사가 개최되고 경주 나정 고운모래 해수욕장은 오토 캠핑과 카라반 시설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에서는 탱고 축제와 썸머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고 울진 구산 해수욕장은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후포 마리나 준공식과 함께 제14회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도 열립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사과, 배 재배 면적이 소폭 증가했지만 경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은 0.8% 소폭 증가했지만 경북은 1.3%, 266헥타르가 감소했습니다. 배 재배 면적도 전국 평균 0.1%가 증가했지만 경북은 102헥타르, 9.2%나 감소했습니다. 재배 면적이 줄었지만 경북의 사과 재배 면적은 2만 690헥타르로 전체 재배 면적의 60%에 육박하며 전국 1위이고 배는 4번째로 많습니다. 경주시는 최근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1,800여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52억 원을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145만 원까지,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1인 30만 원부터 7인 이상 109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30일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 카드 수령 3일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금은 경주페이로 지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마약 사범 검거 과정을 두고 대구에서 검찰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불법 행위를 했다며 현직 경찰 5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경찰은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의 경찰국 신설 문제로 검찰과 경찰 두 조직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5일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 2팀은 김해에 있는 한 모텔을 급습했습니다. 필로폰 판매 혐의가 있는 태국인 A씨를 체포하고 일행과 있던 방을 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현직 경찰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 형사부는 경찰이 A씨를 미란다 고지 없이 체포했다고 봤습니다. 일행이 머물던 방을 수색한 것도 영장이 없어 불법이라는 겁니다. 경찰 5명 중 2명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봉 등으로 A씨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틀 전에 강북경찰서 형사 2팀은 태국인 A씨 등이 마약을 투약한다며 체포 영장을 검찰에 청구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틀 뒤 경찰은 영장 없이 모텔을 급습해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CCTV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고 적법한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고 폭행한 것은 인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혐의로 A씨를 체포한 게 아니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 A씨가 또 다른 범죄가 있다는 제보 등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독직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엇갈리는 양측의 입장은 재판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부터 경찰국 신설 등으로 깊어진 검경 갈등이 표면에 드러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법무부와 국방부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에 전문 강사를 파견해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전문 강사가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의 개념과 사건 처리 절차, 수사 실무 등을 교육합니다. 이번 교육은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시행으로 수사기관의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알선 현장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주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이달부터 외국인 민원 통역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서비스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5개 국어로 제공되며 외국인 민원인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통역 활동가와 전화 연결을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과 해외 취업, 유학 등으로 경주 지역에도 거주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을 위한 민원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교육청이 한 학생당 1개의 스마트 기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을 시작해 현재 53%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초등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무척 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사흘째 폭염경보가,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26도 선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밤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4호 태풍 에어리는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직접 영향을 피했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계속해서 덥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9도에서 34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